미국의 작가 데니스 존슨의 소설 기차의 꿈이 넷플릭스에서 영화화되었습니다. 이 영화 다가오는 11월 21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연기파 배우 조엘 에저튼이 주인공 로버트 그레이니어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SF 소설 30일의 밤이 애플 시리즈로 제작되었을 때도 조엘 에저튼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었죠. 이 배우 참 연기 잘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가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근처 도서관에서 이 데니스 존슨의 소설 기차의 꿈을 빌려서 읽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맡겨진 소녀로 유명한 클레어 키건입니다. 왜 클레어 키건이 생각났냐면 그녀의 소설이 짧고 이렇게 담백한 문장으로 풍부한 감성을 담아내는 특징이잖아요. 이 기차의 꿈을 읽으면서 저는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니스 존슨의 문장도 굉장히 짧고 담백하고 간결한데 그 안에 풍부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오버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문장들이 다 차분하고 질박한데 그 속에 마치 폭풍 같은 휘몰아치는 감정과 서정성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어 키건 소설 읽을 때 저는 이제 이거 소설인데 약간 시를 낭송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소설이 산문인데 운문 같은 느낌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축적인 문장과 그리고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은 감정 이런 측면에서 클레어 키건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죠. 그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와 좀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토너도 그렇고 이 기차의 꿈도 그렇고 한 남자의 그 소박한 인생을 담아낸 소설인데요. 뭔가 뭐 대단한 사람 막 영웅 이런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보통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담아냈다는 측면에서 스토너와 기차의 꿈이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클레어 키건의 작품을 좋아하시거나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를 즐겁게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 책도 아마 취향에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차의 꿈에 대한 간단한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이 기차의 꿈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 해서 122페이지더라고요. 폰트 엄청 작게 가지고 빽빽하게 채운 122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편집된 그냥 122페이지짜리 소설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얇고요. 굉장히 짧고 간결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점은 이 책을 읽으면요. 한 남자의 인생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얇은 책 속에 그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이제 초중반까지 살았던 로버트 그레이니어라는 사람의 80평생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도 조금 신기하긴 한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의 주인공, 이 순수하고 우직한 남자, 그가 이제 살았던 삶과 그가 겪은 슬픔과 그리고 그 삶에 대처하는 그의 의연한 자세, 그리고 그의 고독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122페이지에 이걸 담았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3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책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런 감상, 감정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데니스 존슨 이 작가는 최대한 덜어내고 깎아내서 함축적인 문장과 표현을 남겨내서 그걸로 이 남자의 일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예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그 미국의 작가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없애는 건 남아있는 걸 응축시킨다. 기차의 꿈이라는 작품은요, 제가 봤을 때 한 작가가 어떤 인물을 만들고 그의 인생에서 최대한 덜어낼 걸 덜어내고 깎아낼 걸 깎아낸 다음에 그 최대한 엑기스만 모아서 한 땀 한 땀 조각한 뭔가 조각품 같은 작품입니다. 밀도가 아주 높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좀 빨리 읽다가 이 책은 빨리 읽으면 안 되겠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느긋하게 천천히 읽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짧아서
느리게 읽으려고 해도 사실상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다 읽거든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책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주인공이 삶을 대하는 모습, 슬픔에 비극에 대처하는 태도가 너무 인상 깊어서 그게 저의 뇌리에 오래 남아서 여운이 길게 갔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로버트 그레이니어는 이 소설 초중반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막 신을 원망한다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던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운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무너진 집터에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오두막을 짓고 그가 죽을 때까지 매년 봄, 가을 그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아픔을 속으로 달랩니다. 그가 이 오두막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는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그 슬픔을 속으로 삼키고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나가는 이 주인공의 순수한 모습이 내가 슬프다, 나 너무 괴롭다라고 표출하는 것보다 더 절절하게 슬픔을 전달하더라고요. 슬픔을 표출하고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속으로 꾹 삼키고 고독하게 인생을 보내는 남자가 주는 그런 뭔가 저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울림이 제 이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거를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작가가 성공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며칠 정도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요. 그 이제 주인공 로버트 그레이니어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저 멀리 이제 아스라이 기차 소리가 들리는 깊은 숲속의 오두막에서 홀로 슬픔을 견디고 살아가는 로버트 그레이니어, 우리 주인공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122페이지짜리 짧은 소설이 여우는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저는 좀 좋았던 게 자극적인 맛이 진짜 없어요. 굉장히 슴슴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즐겨 읽는 장르, 뭐 SF나 추리소설이나 아니면 범죄 스릴러 장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뭔가 이 미지의 존재가 주는 경외감과 공포감, 이런 걸 이제 살살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범인의 정체나 범죄의 전말이 밝혀지는 데서 오는 그 뭔가 그런 짜릿함, 아니면 뭔가 잡힐 듯 말 듯, 걸릴 듯 말 듯 하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서스펜스, 이런 종류의 재미를 주는 소설을 읽으면 이제 도파민이 막 즉각적으로 뿜뿜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류의 소설은 약간 자극적이고 매콤한 그런 뭔가 마라탕 같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 데니스 존스의 소설 기차의 꿈은요, 그 능이백숙 같은 소설입니다. 슴슴합니다. 근데 슴슴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치 진한 사골 곰탕 같이 맵고 짠맛은 없는데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매운 닭발이나 마라탕 같은 거 먹다가 이제 곰탕, 설렁탕, 슴슴한 능이백숙 먹는 그런 맛의 소설인데요. 비단 이 소설 자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로버트 그레이니어의 인생도 물론 큰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진짜로 이 자극이 굉장히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자극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극장 그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거기 있는 광고 문구를 보고 엄청나게 심란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포스터에 있는 외설적인 표현도 아니죠. 외설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냥 무슨 표현이냐면 찬조 출연 미스 갤버스틴, 텍사스주 갤버스틴의 미녀 대회 우승자, 미인대 우승자도 이 이제 극장에 등장한다라는 그 포스터만 보고 그 내용 글이 너무 그에게 큰 자극이 됐던 거예요. 그는 이제 20세기 초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서 자극이라고 해봤자 뭔가 광활하고 멋진 자연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뭐 화재나 산업재해 뭐 이런 거 같이 약간 사건 사고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별거 없는 이 문장에도 그는, 우리 주인공은 너무나 큰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서 며칠 동안 번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 자체가 주는 이 슴슴한 매력도 이게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주인공이랑 저랑 100년이라는 시대의 차이만 있지 신체적으로 막 유전적으로 막 DNA 사실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 100년 사이에 우리가 인류는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주인공이 그 고작 별 볼 일 없는 표현 하나에도 이렇게 소스라치게 자극을 받아서 뇌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100년 사이에 우리가 이 정도로 진화할 리가 없는데 우리의 뇌는 이런 끊임없는 자극, 뉴스, 쇼츠, 영상, 이런 끝나지 않는 고자극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의 뇌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뜬금없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독서가 주는 이 편안함, 책을 읽는 시간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자극적인 뉴스와 컨텐츠에 시달렸던 저의 뇌랑 저의 이제 이 가슴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신이 디톡스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기차의 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힐링되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데니스 존슨의 소설 기차의 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공개가 될 텐데, 제가 티저 영상이랑 막 촬영 영상이라는 거 이제 영어로 된 걸 좀 봤는데 영상미가 엄청 뛰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 광활하고 그 미스터리한 그 미국의 그 자연 풍광을 엄청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되면 바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